자, 뒤에 있는 거는 지하 1층부터 지상 10층까지 연면적 268평이고요. 올 근생 고시원으로 된 건물입니다. 2017년에 경매로 넘기셨어요. 경매로 진행이 돼서 25억에 이제 매각이 된 거죠. 그래서 2017년에 25억에 낙찰받은 분이 23년 8월에 이 당시 25억에 대출 없이 사셨네. 안녕하십니까, 황근대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장머신입니다. 저희가 임장 컨텐츠 촬영한 지 얼마나 됐죠? 2022년 12월 그때 처음으로 같이 대표님이랑 촬영을 했었던 것 같고, 연수로는 이제 3년 차인데 만으로는 이제 1년 한 2개월 정도 됐고, 첫 번째 저희가 임장 컨텐츠를 했던 데가 성동구였고, 그 당시 이제 성수동 아뜰리에길을 갔었는데 거의 1년이 지나서 다시 한번 성동구로 돌아왔습니다. 같은 행정구역이지만 성동구지만 이제 여기는 성수동은 아니고 오늘은 왕십리역으로 나와봤습니다. 성동구는 성의 동쪽이라서 이제 성동구라고 해요. 정말이에요? 아니면은 이제 뭘 준비를 하시려고 이게 빌드업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야, 네가 준비한 걸 읽었어. 그러면 이제 왕십리는 왜 왕십리죠? 왕십리는 왕이 십리도 못 갔다. 자, 한번 볼까요, 여기? 자, 그럼 오늘 임장할 지역인 왕십리역 일대 한번 브리핑 한번 듣고 오시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왕십리역 인근은 행정구역상 성동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성동구는 일자리 중심인 성수동, 주거 중심인 금호동과 옥수동이 유명한데요. 왕십리역 인근은 교통과 행정의 중심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2호선, 5호선, 수인분당선과 경의중앙선까지 4개의 지하철 노선이 지나가는데요. 향후에 동북선과 GTX-C 노선까지 개통하면 총 6개의 노선이 지나가는 팩사 역세권이 되겠죠. 왕십리역은 역 출입구만 13개로 그만큼 유동인구도 많고 확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희는 왕십리역 부근 총 3개 블록을 임장해 볼 겁니다. 서북 측에 위치한 도선동에서는 일반 상업지역 개발 사례를, 서남 측에 위치한 행당동에서는 준주거지역 개발 사례를, 그리고 동측에 위치한 한양대학교 앞 상권에서는 일반 주거지역 개발 사례를 위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축 부지 시세는 일반 상업지역이 6천만 원대부터 1억 원 언더까지 형성이 되어 있고, 그 외에 주거지역들은 3천만 원대부터 5천만 원대까지 시세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세 블록 모두 상권은 잘 형성된 편입니다. 1층 기준 상가 임대료가 평당 20만 원부터 40만 원대까지 싸지는 않은데요. 공실이 거의 없고 매장들의 평균 매출도 꽤 좋은 수준입니다. 세 블록 모두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만큼 개발 전에 건축사 검토를 꼭 받아보신 후 부지를 매입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우선은 저희가 일반 상업지부터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 대로변 건물은 저희가 사례에선 안 다룰 거고, 이쪽은 뭐 평당 1억대에도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요. 그 아까 행정기관 얘기를 잠깐 서두에 해드렸는데, 공단이라든가 공기업들의 지사도 상당히 이쪽에 많이 들어와 있고, 우리는 이 안쪽에 이면의 일반 상업지를 일반 개인들이 어떻게 개발을 했는지 그런 걸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여기는 골목별로 느낌이 확연히 다른데, 우선 지금 첫 번째 이면에 들어왔죠. 딱 보시면은 초입부터 여기는 술 먹자 골목이다 라는 걸 알려주는 호텔이 자리를 잡고 있어요. 사실 옛날엔 모텔이었겠죠. 요 코너에 보이는 건물이 이면에서는 가장 비싸게 거래가 됐어요. 평당 1억 3천. 그래서 그걸 사서 최근에 리모델링을 한 겁니다. 22년도에 거래가 돼가지고 23년도에 리모델링을 한 그런 사례예요. 아무튼 그렇게 바뀌었고, 이제 요 뒤쪽에도 비슷한 그 신축급 호텔이 하나 있고요. 이 안쪽으로는 바로 이면 뒤편에 보이는 이런 오래된 모텔들도 꽤 많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개발 부지로 매물이 좀 나오죠. 그래서 이걸 그대로 살려서 숙박시설 리모델링을 해도 되는 거고, 부수고 지어도 되는 거고. 자, 여기는 이제 왕십리역 1번 출구, 2번 출구 뒤에 상업지 안쪽으로 좀 걸어가고 있는데, 상업지면 대부분 일반적으로 떠올리는 게, 강남의 상업지 하면은 거의 막 15층, 20층짜리 업무시설, 막 상업지 빽빽하고 막 하는데, 사실 이런 거만 보면 생각보다 일단 빽빽하진 않죠. 딱 첫 느낌이 높아봐야 한 7층? 근데 낮은 건물도 은근히 많아요. 2층, 3층. 여기는 일단 상권이 굉장히 활발합니다. 저희가 평일 오전에 와서 그렇고, 이제 밤에 보면은 뭐 시끌벅적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장사가 잘 되는 곳이 여전히 많고, 그러면 명도가 잘 안 되고, 그러면 개발이 힘들고,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이 안쪽 보시면 1층이에요 다. 여기 동네 보면 생각나는 게, 여러분들 그 은평구 연신대가 좀 생각이 나고, 그 다음에 방이동도 좀 생각이 나요. 그래서 거기도 약간 상업지였는데, 이런 상권이 무너지면 여러분, 이런 상업지가 뭐가 된다? 오피스텔이 된다. 전형적인 예가 어디다? 신촌 이대 앞이다. 저기도 상업지에 진짜 오피스텔 다 때려박았죠. 근데 이거는 저 여기 처음 임장했을 때 이거 보자마자 이거 너무 사고 싶었어. 이거 딱 여기도 저 대도로변 첫 번째 코너기도 하고, 2층 단독주택 일반 상업지 코너. 이거 대박 아니에요? 여기 보면은 이 일반 상업지는 2층짜리 건물이 진짜 많거든요. 언젠가 상권이 죽으면 말씀하신 대로 이것들이 다 그렇게 올라갈 걸 상상하니까 사두기엔 괜찮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여긴 진짜 건물이 일단 상업지인데 다 거의 한 4, 50년 된 건물 같아, 그지? 그래서 거의 그냥 임차 업종만 바뀌고, 그 다음에 임차 업종의 특성 자체가 약간 드럼통 술집이야. 곱창 이런 거니까 사실은 세련되인 게 오히려 안 좋은 거지. 여기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상권이 죽으면 주거로 개발된다. 그렇지. 그거를 요
골목가에서 바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근데 이런 거는 성동구뿐만이 아니고 다 이렇지 뭐. 여기 보세요. 누가 봐도 원룸이나 뭐 이렇게 지어놨겠죠. 건축물 용도는 여러분 다 다릅니다. 다 달라서 제가 뭐라고 딱 말씀 못 드리겠는데, 이제 여기도 올근생도 숨어 있고 상가주택도 있고 다양하다. 그래서 사실 이제 그 상가 입지 볼 때는 지금 바로 한 5m만 들어왔는데도 사실 뭐 도로에 얼마나 접해 있냐, 유동인구가 얼마나 흐르고 있느냐, 이제 거기에 따라서 그 건물에 이제 그게 달라지죠. 대로변에 이쪽에서 또 그 최근에 좀 비싸게 매각된 사례가 하나 있거든요. 그거 한번 필지 볼까요? 자, 여기 오른쪽에 보이는 이 건물이 아까 말씀드렸던 비교적 최근에 이 거리에서는 비싸게 매각된 사례입니다. 이게 평당 9천만 원대에 매각이 됐어요. 여기가 일반 상업지 이제 제일 끝라인인데, 요 뒤로는 보통 이제 개발을 해도 보이는 것처럼 주거 개발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여기 입지가 좋은 게 뭐 상업지건 뭐 일반 주거지역이건 용도 지역을 떠나서 그냥 딱 봤을 때 동네에서 가시성 있고 도로 넓고 아파트 앞이고 해서 사실은 어떤 업종이 들어와도 장사는 잘 될 것 같은데, 여기 업종들이 장사가 잘 되나? 네. 여기가 이제 여러 가지 예상 매출을 볼 수 있는 또 프로테크들이 요새 잘 돼 있습니다. 그런 것들로 확인했을 때 평균 월 매출이 1억이 넘어가는 매장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평균적으로 웬만하면 장사가 잘 된다. 2억이 넘는 매장들도 중간중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사실 상권의 규모는 좋은 편이다. 그러니까 이게 존나 허름해 보여도 존나 긁어모으네 손을. 자, 뒤에 있는 샹츠마라가 있는 건물은 샹츠마라. 욕하지 마라. 샹치 마라. 자, 대지가 40.8평 일반 상업지예요. 그 다음에 연면적은 지상 1층에서 3층, 지하가 없어요. 상업지인데. 그래서 연면적은 100평이 안 되는 91평이고 올 근생 건물입니다. 부지 매입을 2021년 4월에 거의 한 30억 주고 사셨어요. 그러니까 평당 한 7,200 주고 등기상 대출은 20억 정도가 있고요. 이거를 사자마자 21년에 바로 조금 리모델링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한 뭐 창호나 이 정도만 좀 교체를 해서 예상 공사비는 한 1억 3천 정도 그 정도만 추정을 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부대 비용, 뭐 취득세나 중개비 해서 한 2억 정도 받고요. 땅값이 29억 7천, 공사비 1억 3천, 부대 비용 2억 하면 총 사업비는 33억. 거기에 등기상 대출이 21억이 있으니까 내 돈은 12억 가지고 그걸 매수해서 간단한 리모델링을 하셨고, 요거를 2022년 7월에 공사해서 바로 매각하셨고요. 38억에 매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38억은 평당 9,300만 원. 상업지 치고는 싸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이 지역에서는 최고가 매각을 하셨고, 그렇게 하면 1년 3개월간 수익은 세전 수익은 5억. 그러니까 내 돈은 12억 가지고 한 1년 정도 해서 한 5억이니까 세전 수익률은 42%. 그래서 뭐 요즘에 그래도 땅 사서 건물 짓고 매각까지 하는 거 해서 물론 신축은 아니지만 보통 2년 길면 3년 걸리는데, 그렇게 해서 보통 50%에서 한 100% 남기는데, 요거는 간단한 리모델링을 통해서 단타를 잘 치셔가지고 1년 3개월 만에 42%면 그래도 꽤 잘하신 투자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임차 업종은 이건 안 바뀐 거야? 임차 업종 바뀌었어요. 공사하고 나서. 그러니까 이분은 사실은 간단히 리모델링해서 이 동네에 아무리 국밥집이고 곱창집이라 하더라도 요즘 사람들이 바퀴벌레 나올 것 같은 식당에는 안 가거든? 잘 안 가죠. 안 가는데 이제 건물 외벽 좀 깔끔하게 하고 그러면서 임대료 올리고 비싸게 매각을 한 사례니까 잘한 거지, 영리하게. 그래서 요새 뭐 신축을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은 이런 사례를 좀 많이 보고 좀 디벨롭을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구 단위 계획이잖아 또. 네, 맞아요. 지구 단위 계획 얘기 좀 해봐. 오늘 좀 그러니까 이게 시동이 잘 안 걸려 이게. 아니,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사실 뭐 많아요. 뭐 무슨 조건 맞추고 하면은 뭐 용적률 인센티브 주고 기본 몇 프로 있는데, 어차피 상업지고 용적률을 800%까지는 못 쓰지만 뭐 5, 600% 쓰기에는 이상이 없는 수준이라서 사실 안 다룬 것도 있습니다. 제가 공부를 안 했다는 소리죠. 그렇지. 뭐 아는 거 다 동원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 뒤에 있는 게 얼마 전에 매물로 나와 있었고 아직 거래는 안 된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고시원 건물이거든요. 이거 옆에 것도 그렇고 다 고시원 건물입니다. 이제 이 건물이 이제 대지 50평 정도에 평당 8천만 원 신축 건물인데 나왔었고, 임대 수익률이 거의 한 6% 가까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수강생분이 실제로 매입을 하시려고 좀 검토를 했던 물건이고, 그래서 이 건물을 제가 한번 분석해 드리면서 여기를 한 두세 달 전에 한번 스터디를 했었는데, 이 옆 건물이 또 신기한 사례가 있더라고요. 똑같이 이제 고시원으로 개발을 해놓은 사례인데, 야, 이건 대박이다. 고시원인데 주차장이 하나야? 와, 대박이다. 이거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뭘 좀 닫았겠죠. 내가 아까 물어본 게 그거야. 그 지구 단위를 얘기한 게 뭔가 주차장 설치하는 데 있어서 이점이 있는 게 있는지. 이건 지금 몇 층짜리냐? 8층, 9층짜리 건물에 씨발 주차가 한 대야. 3층짜리 다중주택 4건물도 주차가 2대인데 너무한 거 아니냐 이거? 이런 건물들도 아무튼 매매가 되는 지역이다, 여기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요 건물이 이제 또 그 최근에 거래가 됐어요. 평당 8천만 원대. 자, 뒤에 있는 거는 고시원 신축 개발 및 엑시 사례입니다. 대지는 44평, 굉장히 작죠. 일반 상업지인데. 그 다음에 연면적은 지하 1층부터 지상 10층까지 연면적 268평이고요. 올 근생 고시원으로 된 건물입니다. 부지 매입을 2011년 4월에 매입하셨고 평당 2,200, 그러니까 10억에 매입하셨어요. 그 다음에 2011년에 바로 신축을 하셨는데 연면적 대비했을 때 공사비를 그 당시 기준으로 한 평당 300만 원만 받습니다. 그러면 공사비는 약 8억 정도를 받고요. 그 다음에 예상 부대 비용은 한
2억 정도 받습니다. 그러면 원가는 땅값이 10억, 공사비 8억, 부대 비용 2억 하면은 그 당시 사업비는 총 20억 정도 들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하는 거죠. 거기에 이제 준공 후에 대출을 한 12억 5천 정도 받으셨어요. 그러면은 내 돈은 한 7억 5천 정도 가지고 이 건물을 디벨롭 하셨다. 그 다음에 이거를 2017년에 짓고 나서 한 6년 지난 다음에 경매로 넘기셨어요. 경매로 진행이 돼서 25억에 이제 매각이 된 거죠. 그래서 2017년에 25억에 낙찰받은 분이 23년 8월에 36억 5천에 매각을 하셨습니다. 평당 8,200 정도 매각하셔서 6년 6개월간 예상 세전 수익은 11억 5천만 원. 그 다음에 에코티 대비해서는 세전 수익률은 46%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 당시 25억에 대출 없이 사셨네. 뭐 당시 시세로 보면 싼 가격은 아니었어요. 근데 그래도 눈여겨볼 만한 부분은 일단 대출 없이 매입을 한 거. 그래서 임대 수익을 충분히 안정적으로 돌렸겠죠. 자금력이 있는 분이니까. 그러다가 시장이 좀 좋아지고 23년쯤 최고점은 지났지만 그때 수익을 보고 파셨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아요. 지금 그 당시 25억 가지고 이걸 하셨는데 지금 시세로 보면은 지금 돈으로 보면 그래도 한 40억 정도 갖고 있다고 이제 판단됐을 때 여러분들 40억 있으면 거의 요즘 강남 근생보거든요. 그렇죠. 노년역, 뭐 역삼, 뭐 개포 이런 데 보셔가지고 뭐 60평, 70평짜리 사서 막 개발해서 하는데 그런 분들의 공통점이 하나 뭐냐면 임대를 걱정해요. 그렇게 대한민국 입지 제일 좋은 강남에 살려고 하면서도 임대를 걱정하는 게 약간 아이러니다. 그리고 임대를 맞춰도 실제 수익보다는 차익형 물건에 가깝죠. 투자 전략 자체가. 그러니까 임대 수익 자체가 사실 뭐 2%, 3%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이런 게 또 임대 수익 측면에서 좋을 수 있어요. 왜냐면 서울이기 때문에 땅값도 지금 보면 2016년 대비해서 거의 2배 좀 안 되게 오른 거야. 이렇게 땅값도 오르면서 임대 수익도 사실은 이게 주거잖아. 주거. 아무튼 이런 것도 나쁘지 않은 투자 같습니다. 맞아요. 이거 한 임대 수익률 낙찰받은 분 기준으로는 거의 10% 정도 나거든요. 연? 괜찮죠? 10%면은 거의 한 10년이면 원금 원가 뽑는 뽑는 거죠. 거죠. 그것도 상업지.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이것도 10층 건물인데 주차 한 대. 심지어 그것도 쏙칸에다가 이거 아마 이거 돈 받고 임대 주고 있는 거거든요. 진짜 알뜰하게 잘하셨다. 그러니까 뽕을 뽑아먹네. 끝까지. 땅을 그냥 거의 진짜 뽑아 먹었다. 우리 이제 준주거 지역 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그러면 왕십역 1번 출구, 2번 출구 위에 있는 도선동 상업지 한번 봤는데 총평 한번 해주시죠. 저는 임장하고 나서 오랜만에 여기 좀 공부해볼 만 하겠다. 그러니까 진짜 투자해볼 만 하겠다라는 관점으로 긍정적으로 해석됐던 곳 중 하나입니다. 일단 현재 매물이 아까 나와 있는 건 막 1억대에 나와 있기는 한데 좀 파보면은 6, 7천만 원대 상업지 매물이 좀 있거든요. 그런 거는 그냥 당장 개발을 해도 임대 수익률 5, 6% 이상 나오게 개발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입지적으로도 전 무조건 계속 긍정적이에요. 이 왕십리는 앞으로 좋아질 일만 더 나왔다. 합격. 투자하십시오, 여러분. 저는 일단 투자하기도 좋고 공부하기도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 가면서 보시겠지만 여기가 제일 비싼 데고 여기 3, 4천, 5천만 원대에 접근 가능한 일반 주거 지역들도 매력적이거든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여기 대로변 하나 건너서 한번 가보시죠, 준주 그럼.